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03년 콩코드 여객기의 마지막 비행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초음속 항공시대가 다시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항공 스타트업 붐 슈퍼소닉이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 어디든 단 4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붐 슈퍼소닉은 지난 1월 28일 캘리포니아 모하비 우주공항에서 실시한 초음속 시제기 XB-1의 12차 시험 비행에서 음속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험 비행에서 XB-1은 이륙 11분 30초 만에 1668m 상공에서 마하 1.122의 속도로 비행하며 초음속 돌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이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초음속을 돌파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붐 슈퍼소닉은 2030년까지 최대 속도 마하 1.7로 비행할 수 있는 60에서 80석 규모의 초음속 여객기 오버추어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용 여객기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뉴욕, 런던 간 노선을 약 3시간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크 숄 붐 슈퍼소닉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내에 전 세계 어디든 왕복 4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하고 $100, 약 14만 원 수준의 비용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일본 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가 130대 이상의 오버추어를 사전 주문한 상태입니다. 과거 콩코드 여객기는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운항하며 초음속 항공 시대를 열었지만 높은 운영 비용과 소음 문제, 그리고 2000년 발생한 대형 사고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콩코드 탑승권 가격은 일반 퍼스트 클래스보다도 비싼 약 1만 5천 달러에 달했으며 강력한 소닉붐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붐 슈퍼소닉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오버추어는 친환경 항공 연료를 사용해 기존 제트기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줄일 계획이며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X59 기술을 접목해 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소닉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기존 콩코드의 소닉붐이 105dB에 달했던 반면 X59 기술을 적용하면 75dB, 자동차 문을 닫을 때 나는 소음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붐 슈퍼소닉은 초음속 비행이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을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대 중반까지 초음속 여객기가 본격적으로 상업 운항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나라를 떠올리면 보통 인도가 먼저 연상되지만 발칸반도 역시 이해 못지않은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한 것과 달리 발칸반도 국가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짙은 스모그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질을 분석하는 글로벌 모니터링 기관 IQ에어는 최근 사라예보의 공기를 세계에서 가장 나쁜 단계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같은 대기오염의 주범은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발칸반도 국가들은 전력과 난방을 주로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오염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소보 오빌리치 지역은 2개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2 형제를 폐암으로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보스니아 등 서발칸 국가들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10만 명당 29명인 프랑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은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2 형제를 폐암으로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보스니아 등 서발칸 국가들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0명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는 10만 명당 29명인 프랑스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발칸반도 지역의 대기질을 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선하려면 최소 45억 유로, 약 6조 7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40% 줄이며 대기오염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지만 발칸반도 국가들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칸반도의 대기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커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환경 개선 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전략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추진하며 국가적 차원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1월 23일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현행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세종시법을 128개 조문으로 대폭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종시법은 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 행정수도의 기능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개정안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와 기능 확보, 자족 기능 확충 등을 명시하며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임을 분명히 하는 조항과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특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 최소화 등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실장은 올해를 행정수도 논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회의 완전 이전을 일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